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 제가 이미 다른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나폴레온 힐의 다른 버전이고요. 영어로는 Think and Grow Rich라고 똑같은 나폴레온 힐이 지은 저서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편집과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펼쳐낸 책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나폴레온 힐의 전체 사상을 개관하기에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가 나쁘지 않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실 분들, 챕터별로 좀 더 체득화하고 또 챕터별로 나누어서 행동으로 옮기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국일 미디어 출판사에서 내놓은 3권으로 나눠진 버전, 제목도 조금 다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버전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읽기가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디자인도 조금 더 뭔가 뿌띠뿌띠하면서 이쁜 것 같고 또 책을 3권으로 나누어 놓아서 각 권마다 좀 이렇게 손에 잡아 들고 읽기가 편한 접근성이 더 용이한 버전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조금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돼 있고 책 커버에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내 인생의 어디를 쳐야 할까? 어느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멈췄다. 직원들이 고칠 수 없자 전문가를 불렀다. 그는 주위를 돌면서 주의 깊게 조사했다. 그리고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표시를 하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자 기계가 잘 돌아갔다. 얼마 후 200달러짜리 청구서가 도착했다. 격리 담당은 망치로 기계를 내려쳤을 뿐인데 200달러라니 하고 소리치며 명세서를 요구하자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다. 기계를 망치로 치는 일 5달러. 망치로 칠 곳을 찾는 일 195달러. 합계 200달러. 중요한 것은 어디를 쳐야 하는가를 아는 일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를 쳐야 하는가를 아는 일이다. 너무 좋은 문장이고 이 나폴레온 힐의 자기계발서를 정말 한 줄로 요약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좋은 책, 두말하면 입이 아픈 그런 책,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첫 번째 버전, 제1권, 총 3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첫 번째 버전의 그러니까 제1권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목차만 봐도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차오르는 긍정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 지음 권혁철 옮김 국일 미디어 출판사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 나폴레온 힐. 나폴레온 힐은 1883년 버지니아주 와이즈 카운티의 파운드 강에 있는 원룸 오두막에서 태어났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제의로 세계 최대 거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연구했다. 그 성공의 원칙에 대해 저술하고 가르치고 강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학의 거장이 되었다.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과 루스벨트 대통령 고문관 등을 역임했고 1970
년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사후에는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그의 연구와 저술서를 중심으로 성공 철학과 실천 프로그램을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등 다수가 있다. 네, 오늘은 프롤로그, 나폴레온 힐이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책의 머릿말, 그리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져서 시작하기에 나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 그리고 바로 또 뛰어넘어서 저 뒷챕터로 가서 잠재의식에서 저희가 조절해야 될 감정과 받아들여야 될 감정, 버려야 할 혹은 컨트롤해야 할 감정,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직감을 다루는 챕터에서 상상 속의 멘토에게 배운다, 상상 속 멘토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조언,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롤로그.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누구에게나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꿈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은 신입 기자 시절에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다. 그는 자신의 성공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 철학을 자세히 말한 후 이 성공 철학을 20년 이상 연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지금에 와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카네기가 제시한 인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려고 한다. 이 13단계의 행동 법칙을 여러 형태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본 결과 그 효과가 확연히 입증되었다. 카네기가 희망하던 대로 이 성공 철학은 수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성공의 조력자가 되었다. 위대한 업적이나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사람도 적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만일 지금 당신이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질병이나 신체 장애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길 바란다. 이 책에서 인생의 성공 철학이라는 말을 수없이 언급했으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명칭보다는 본질을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카네기 자신도 나에게 그 내용만 말했을 뿐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책에 소개한 내용은 모두 실화이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길 바란다. 나는 이 진실을 전함으로써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행동하도록 용기를 주려고 한다. 끝으로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한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으리라고 믿는다. 이제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이 당신의 삶의 열매 맺기를 기다릴 뿐이다. 자, 여러분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바란다면
성공으로 가는 문은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성공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바로 챕터를 팍팍 넘겨서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29쪽.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실패 원인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회를 잡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읽는 동안 목표 또는 계획의 형태로 당신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것이 틀림없다. 성공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전에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부와의 만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대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부를 원하는 자만이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격언과 맞추어 생각해 볼 때 한층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당신이 부를 손에 넣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소망은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재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공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발전할 것이다. 또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류의 최대 약점은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숙명에 묶여 있다든가 제 아무리 초인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숙명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타파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실패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 가득 찬 성공 의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약점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독선적인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태도다. 지금 가난하거나 실패 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이 책을 읽는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젊은 중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미국으로 유학 온 그 중국인은 시카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하퍼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총장은 미국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젊은 중국인이 대답했다. 제 생각엔 사물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자신의 관찰만이 올바르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중국인이 사물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잠깐 제가 사설을 붙이자면 이 버전의 책 말고 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서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중국인의 멘트가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의 선으로 바라보고 직선으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동양인, 즉 중국인들은 혹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의 원으로 바라봅니다. 뭐 이렇게 멘트가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선과 원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양과 동양의 세계관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결국에는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생각에는 다른 버전의 번역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다른 책에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와 라고 감탄을 좀 내뱉었었거든요. 야, 서양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의 선으로 야, 그럴 수 있지. 직관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해석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동감을 많이 했고 동양 사람들은 하나의 원으로 모든 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큰 구체 안으로 그렇게 바라본다. 이야, 이것도 정말 멋있는 사상이다. 정말 멋있는 관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소망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헨리 포드의 예시가 제시되고 있고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리고는 또 영국의 시인의 문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근데 따로 소개해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바로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것이 잠재의식과 직감에 관한 내용들 11번째 챕터 잠재의식 나를 움직이는 힘. 잠재의식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리고 이 거인은 당신의 하인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준다. 우리는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잠재의식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오감을 통해 현재의식으로 들어온 모든 정보는 처리되고 분류되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다. 그 정보들은 서류 보관함에서 서류를 꺼내듯이 필요에 따라 잠재의식 안에서 불려 나온다. 잠재의식은 어떤 아이디어나 정보일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인화하는 성질이 있다. 잠재의식은 선악을 구별하거나 시비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질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잠재의식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물론 돈이나 그 밖의 것을 얻고 싶다는 소망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잠재의식은 신념 같은 강한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할 때 신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잠재의식은 낮이고 밤이고 언제나 깨어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에 의해 무한의 지성과 교신한다. 잠재의식은 이 교신을 통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마련하여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완전히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의지의 힘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나 계획, 목표를 잠재의식에 맡겨둘 수는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3단계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므로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잠재의식이 인간의 한정된 마음과 무한의 지성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은 많은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의식을 매개로 무한한 지성과 마음대로 교신할 수 있다. 또 잠재의식만이 착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으며 잠재의식만이 소망을 알아들을 수 있다. 잠재의식을 조절하라. 잠재의식과 창조력이 융합될 때 그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진다. 그렇지만 잠재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인정하고 잠재의식을 이용해 당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안다면 당신은 어째서 내가 몇 번이고 소망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종이에 써라 라고 장황하게 충고했는지 깨달을 것이다. 더불어 이 충고를 실천하는데 얼마나 큰 인내력이 필요한가를 알았을 것이다. 자, 소망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종이에 써라.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조금 더 책을 넘겨서 이제부터 건설적인 감정 7가지와 파괴적인 감정 7가지를 소개하겠다. 이들 중 건설적인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파괴적인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건설적인 감정의 7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감정에 속하고 어떤 7가지 감정은 우리가 버려야 할까요? 자, 건설적인 7가지 감정에는 다음이 있다. 소망, 신념, 애정, 섹스, 정열, 낭만, 희망.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이 7가지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할 때 가장 흔히 쓰인다. 이 감정들을 완전히 주입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감정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건설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우면 돈이나 명예 같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관한 목표의식이 더욱 개발된다는 것이다. 파괴적인 감정 7가지는 다음과 같다.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건설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감정이 동시에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마음을 지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설적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의 법칙을 능숙하게 이해해야 한다. 언제나 건설적인 감정을 활용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두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건설적인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파괴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앞으로 충실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잠재의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하나라도 잠재의식 속에 파괴적인 요소가 남아있게 된다면 그만큼 건설적인 요소가 파괴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켈리체 회장님이 강의와 세미나 또는 웰싱킹이라는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던 블랙홀 시각화라는 일종의 명상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배운 바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감정을 비워내는 블랙홀이나 일종의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떠올려 보셔도 좋고요. 그날의 감정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짓지 않고 일단 싹 비워내고 잠에 드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블랙홀 시각화라고 명명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강의를 켈리체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두 번째 버전의 블랙홀 시각화는 나이대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40대라고 치면 10대, 20대, 30대, 40대인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기억이 내 잠재의식에 깊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또 이렇게 비워내는 그럼으로써 우리 잠재의식에 우리 내면에 건설적인 희망적인 우리의 목표를 더 잘 새겨넣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과거를 비워내는 블랙홀 시각화라는 명상 기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면 일종의 용서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명상을 통해서 자애 명상, 그러니까 자애로운 마음을 기르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명상 수련이 있는데요. 용서하기라는 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에피소드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도 셰퍼 강의 내용 중에서 그 행복해질 용기라는 강의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정말 몸에서 믿을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저도 이런 거 미신 같아서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와, 제가 한번 몸으로 겪어보고 진짜 여러분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책에서는 건설적인 7가지, 파괴적인 7가지 막 이렇게 글자로 소개를 해놔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결론은 뭐다? 일단은 비워내야 뭔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나폴레온 힐도 앞서서 계속 강조했듯이 잠재의식은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지 않고 마구마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념을 심으려고 해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심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일종의 비워내기, 용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조금 끝부분으로 가서 직감을 활용하는 좀 방법론적인 내용이 이 책에 있어서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직감은 당신의 무한한 지성과 자유자재로 교신한다. 성공을 바란다면 이 직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직감은 아이디어, 착상, 번뜩임 등을 포착한다. 이 직감을 깨워 활용하라. 성공으로 이어지는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직감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진동을 명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 철학을 충분히 익힌 사람은 직감의 실제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이 직감의 묘한 힘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직감을 익혀서 활용하면 그 묘한 힘이 당신을 신성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바로 이런 직감에 관한 내용을 자기계발 서적에서 접하신다면 좀 반감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발도르프 교육학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배웠을 때 야, 이건 무슨 뜬구름 잡는 개소리야. 이런 걸 지금 학문이라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되겠어? 팩트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학문이네. 막 이런 온갖 비난과 비판을 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좀 여러 자기계발서와 영성서적들, 또 실제로 제가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많이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저 스스로의 지혜를 좀 더 키우고 나서 이제 와서 직감에 대한 이런 문구들을 다시 읽어보니 아, 내가 이해하고 있던 직감이 그 직감이 아니구나. 내가 직감이라고 한 것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직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온 힐이 이 저서에도 저술했듯이 명상을 통해서 일단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직감의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감이 무엇인지 그저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는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뭐 이해와 명상과 전혀 상관없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인데요. 상상 속의 멘토에게 배운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도 않으며 두둔하지도 않는다. 대자연은 자신이 창조한 법칙에서 절대로 이탈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법칙 중에는 때때로 기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있다. 내 경험 중에서 직감의 경우가 그랬다. 나는 신 혹은 영적인 존재의 힘이 모든 물체의 원자에까지 골고루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작용을 관장한다고 믿는다. 이 무한한 지성이 도토리 열매를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로 키우고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지대로 흐르게 하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하는 등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한다고 믿는다. 이 무한한 지성이 성공 철학의 법칙 중에서 소망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직접 실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단계를 거쳐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단계까지 가까이 오고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의 각 단계를 숙지했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영웅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우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영웅 흉내내기의 습관이 남아있다. 되도록 위대한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며 자기 암시를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한 번은 원고를 쓰는데 문득 흉내내기 습관이 떠올랐다. 그 순간 가장 감동적인 생애를 보냈다고 생각되는 9명을 골라 그 사람들을 흉내냄으로써 성격을 바꿔보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그 9명은 이건 나폴레온 힐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에머슨, 버뱅크, 나폴레옹, 페인, 다윈, 링컨, 카네기, 포드, 그리고 에디슨이다. 나는 1년 넘게 밤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멘토들과 상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우선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여기서 나는 이 위대한 인물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된다. 내가 밤마다 상상 속 회의를 연 것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멘토들의 개성을 합성하여 나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었다. 무지와 미신 가운데서 자라온 결점을 언젠가는 극복하겠다고 젊은 시절부터 벼르고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다. 자, 이 부분도 켈리 회장님이 세미나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항상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즉 내가 닮고 싶은 나보다 나 이전에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찾아서 멘토로 삼으라. 그리고 그 멘토가 지금의 나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실제로 자주 실천은 못하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습관화가 되지는 않아서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지긴 했었습니다. 켈리 회장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뭘 했을까?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나처럼 그냥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또 뭔가 다른 걸 하게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제 상상 속 멘토 회의에 김승호 회장님도 한번 초대하고 싶고 책추남 TV의 책추남님, 그리고 신사임당님,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뭔가 친구처럼 느껴지는, 제가 너무 자주 언급했나요? 그 책을 읽고 약간 이 사람 너무 나 같은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처럼 어쩌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느껴졌던 분이, 친근하게 느껴졌던 분이 그 유튜버 자청님. 그래서 자청님도 좀 제 상상 속 멘토회의 오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는 또 리처드 파인만, 그 물리학자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도 좀 오셨으면 좋겠고, 또 어떨 때 보면 좀 유명한 연예인 분들도 좀 초대를 하면 어떨까. 제 또래에 그 아시아의 별이 되신 분이 있죠. 살아있는 별. 그 보아님도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 하셔서 너무 큰 성공을 이루셨는데 꾸준하게 아직도 본인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너무 본받고 싶은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멘토들을 상상 속 회의에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름 재밌습니다. 내 회의에는 누가 올 것인가? 내가 초대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죠. 유명한 좀 투자자도 초대를 좀 해야 되는데, 워린 버핏이나 부자가 되려면 좀 그런 분들도 초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좀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아직은, 네, 나중에 초대하는 걸로.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사실 이 책은 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정말, 정말 쥐꼬리만큼 책의 한 14분의 1 정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정말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